자, 4교시 대면 4강 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 4교시는요, 현대시 삼가 성찰 깨달음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강의 노트는 우리 10쪽인데, 여기는 이제 뭐 언급한 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고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요번 수능 특강에서는 이제 삶의 올바른 이치란 무엇이냐 이 부분하고요. 자연물의 속성이나 이치에 대비시키거나 같게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언급하기도 하고, 자연물과 관련해서 이제 자연물의 어떤 속성이잖아요. 속성과 관련해서 같거나 대비시키게 놓고 나서 언급하기도 하는 작품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가성찰 깨달음 01번 지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작품은 자연물과 이제 삶의 이치를 좀 연결짓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좀 보시면, 이 가에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 이게 결핍된 존재가 내적 성숙. 근데 결핍된 존재라는 건 익기 전이겠죠. 이 능금은 여러분들 뭐 선명한 반도 있는데 간단하게 빨간 사과를 얘기합니다. 사과가 이제 빨갛게 익어가는 거죠. 그 성숙이라는 건 이제 완전히 익은 후겠죠. 빨갛게 되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경이로움과 감동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는 그리움에 산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제 의인화된 거죠. 의인화된 대상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능금입니다. 능금이 그예요. 그래서 그리움에 살아요. 우리가 그리움이라는 건 뭡니까? 뭐가 이제 뭔가 보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소망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결핍된 존재야. 있기 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있기 전이고 결핍을 이제 지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제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움이 익어가요.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빛깔이 되고, 이 그리움이 향기가 된다. 이거 익어가면서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점점 이제 익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죠. 마침내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 익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익어가는, 능금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 툭 하고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무게라는 건 이제 익은 거죠, 다. 그러니까 과일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실을 맺은 겁니다. 즉 내적 성숙을 이뤘다 하고, 내적 성숙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 떨어져 와서 우리들 손바닥에 눈부신 축제의 비할 바 없이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 그러니까 떨어져 와서 우리에게 온단 말이야. 눈부신 축제, 결실을 맺고 나서. 그러니까 그리움에 살다가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되고 무게로 떨어져 오고, 그 다음에 눈부신 축제가 돼요. 다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금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걸 눈부신 축제라고 표현을 했어. 비할 바 없이 그윽한 여운을 생긴다. 아까 이제 나왔죠. 보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실을 보고 느낀 뭡니까? 성숙한 이런 존재, 결실을 맺은 성숙한 존재. 이런 성숙한 존재에 대해서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봅시다. 이미 가버린 그날, 과거겠죠? 아직 오지 않은 그날, 미래일 겁니다. 그날에 머무는 이 아쉬운 자리, 현재는 그리움에 충만하 있잖아. 시시각각 그의 충실만이 익어와요. 충실하는 건 이제 결실로 가는 과정이죠. 지금 이 시간에서는 결실로 가는 과정, 결국 성숙해가는 과정일 겁니다. 자, 주목하게 만들고 있어요. 문장 구조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 보이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어갑니다. 보라, 높고 맑은 곳에서 가을이 그에게 한결같은 애모의 눈짓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 가을이라는 게 어떤 계절이에요? 결실의 계절이에요. 한결같은 애모의 눈짓을 보낸다는 거는 그 가을의 햇살이 비유해서 표현한 겁니다. 알아두세요. 가을의 햇살이 그 능금을 비추고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한결같은 애무의 눈짓을 보냅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지금 이거 가고 있어요.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 햇살에. 세 번째, 놓칠 듯 숨가쁘게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요. 능금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능금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려 하는 거죠. 숨가쁘게. 다음을 따라가려 합니다. 여기까지 좀 멈추고 필기 좀 하실게요. 따라가면은 놓쳤던 숨가쁘게 내가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이 능급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위해서. 세월도 알 수 없는 거기 푸르게만 보인 깊고 넓은, 성숙해진 다음에는 깊고 넓은 감정이 되죠. 우리가 성숙한다는 건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깊고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란 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비로운 내면 세계를 탐구할 수가 있어요. 계속 따라가면, 이런 성숙한 존재의 본질을 따라가면 어떤 넓은 내면 세계, 어떤 신비로운 내면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죠. 도달이 쌉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두 눈에 그득히 물결치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충만한 내면 세계가 있다. 시작도 끝도 없잖아. 완전히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충만한 내면 세계를 갖는 걸 뜻해요. 충만한 어떤 내면 세계의 존재. 아까하고 완전 다르죠. 아까는 그리움을 지닌 존재였잖아. 그지?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충실함을 한번 거치고 그러다가 이제 깊고 넓은 바다까지. 시작도 끝도 완전 충만해지는 거잖아.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 결핍돼 있었지. 그래서 그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었잖아. 성숙해지고 나서는 굉장히 좀 충만해지는 거죠. 시작도 끝도 없는. 우리의 삶이란 것도 성숙을 통해서 그 익어가는 성숙을 통해서 그 내면의 어떤 충실한 그런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시는 지금 여기 아무래도 복합 지문이기 때문에 보기가 없는데요. 좀 같이 읽어보면 석류, 과일이죠, 똑같이. 그래서 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성을 이용해서 역시 삶의 이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언제부터 이 인걸불 같은 그리움이 불타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인걸불 같은 건. 그래서 어떤 그 이글거리는 숫덩이 같은, 불이 이글거리는 숫덩이입니다. 그 그리움을, 이거를 더욱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 거야. 그 그리움은 누군가 사랑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이글거린다는 식으로 비유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누군가를 위한 이글거리는 그리움이 있어. 지난 여름 내내 앓던 몸살, 왜? 누군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이 앓던 몸살을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분출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을, 이런 마음을 분출하고 싶은 거야.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이거야.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분출하고 싶은 게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게 여기서 이제 컴컴한 골방을, 석류의 속성을 보면 석류가 껍질에 쌓여 있잖아. 석류 껍질 속에 쌓여 있는 걸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사랑의 감정을 꽁꽁 싸매고 있는 거지. 표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지. 그걸 컴컴한 골방이라고 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석류가 익어가면, 그래서 나 혼자 부둥켜 안고 뒹굴 동안 괴롭다는 거야. 왜? 표출하지 못하니까 괴로워요. 자꾸만 익어가는 어둠을 이제는 아라리가 석류알이죠. 석류알처럼 쏟아놓고 싶은 거야. 석류가 익으면 이렇게 툭툭툭 알이 쏟아져 나오거든. 자꾸만 익어가는 거야. 사랑의 감정이 커집니다. 사랑의 감정이 커지니까 이제 쏟아 놓아야 하는 건 내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겠다? 표출해야겠다. 이런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색채임이 이제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그러니까 고백을 하면 두려움이 있죠. 이런 표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땅을 향해 고개를 숙여요. 온몸을 휩싸고는 어지러운 충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숴. 이제 결심한 거야. 충만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고백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사랑해 하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영탄적 표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가 더 아프게 내가 깨뜨린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주소서. 마치 석류알이 쏟아지듯이 내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석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와 같죠. 그럼 이제 석류알이 떨어지잖아. 지구가 쪼개지는 것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트린단 말이야. 왜 나 아파? 이 고백이라는 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렵게 고백을 하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받아주소서 했으니까, 그지? 받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 어떤 그 고백,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것과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가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일 것 같습니다. 자, 1번 그럼 볼까요? 가시만 나와 있네요.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온다. 내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 과정. 그쵸? 내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 과정. 그래서 결실을 맺고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죠. 충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 감동. 맞습니다. 여운이 있는 거죠. 이 아쉬운 자리에는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 익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 지금 아쉽잖아. 결핍이 있잖아. 그러니까 충실해 가는 거야.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충실해 가는 상황인 거지. 지금 자체는 아쉬워. 왜? 아직 결핍이 있으니까. 충실해 가는 거야. 내적 성숙 이루는 거 맞아요. 놓칠 듯 놓칠 듯 숨가쁘게 내면이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려 노력하는 화자. 이거 지금 화자 얘기가 아니고 화자가 그 능금의 그 대상의 능금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화자가 결핍을 채우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화자가 그 능금의 본질을 쫓아가는 거야. 능금의 본질, 능금의 아름다움의 본질을.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나는 계속 소망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본인이 그러는 게 아니고 주체가 잘못됐어요. 4번이고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는 특정 존재가 지닌 충만한 내면 세계. 그죠? 경이로움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 기억 미음. 간절한 그리움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된 긍정적 결과. 기억은 그죠? 긍정적 결과죠.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되니까. 맞습니다. 자, 다음 2번. 니은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 아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자연의 섭리죠. 가을 햇살에 익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 이런 거 없어요. 2번이 답이에요. 틀렸죠. 충실히 익어가는 거야. 자연의 섭리에 오히려 순응하는 거죠. 뭐 괴로워한다고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 태도, 수용해줬던 바람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삶과 성찰 깨달음, 이 자연물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삶의 이치를 언급한 작품 두 작품을 해봤습니다. 자, 삶과 성찰 깨달음 2번 하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 좀 낯설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왔던 어떤 관습적인 요소들을 좀 뒤집거나 해서 좀 독특하게 표현한 작품들이거든요. 두 작품 다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기 먼저 볼게요. 낯설게 하게 얘기하고 좀 추상적인 보기긴 한데 문학의 언어는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보죠. 관습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낯설게 하기의 방식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던 것들,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걸 주목하고 문제를 제기해요. 독특하게 표현을 한 건데 일단 가시에서는 화자를 바꾸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가시에선. 그래서 여기서 화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자가 인간이었다가 이제 파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재밌게 낯설게 좀 표현을 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좀 풍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파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화자가 되고 파리가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이 나오겠죠. 이제 이연에 가서 이게 낯설게 되고 뒤집는 건데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자요. 왜냐면 파리는 허공 속에서 이제 다니니까 공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날개 휘젓던 공간밖에 믿을 게 없어요. 또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게 없어. 반복이 돼 있죠.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인간의 관점으로 본 거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봤을 때 파리는 슬프게 지내겠다 이런 거예요. 뭐 날개에 줬던 공감하게 믿을 게 없고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천장에 매달려 잠을 자고 있다고.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본 파리는 어떤 비애를 느낄 수 있는 존재죠.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 비행할 포즈. 헬리콥터처럼 활줄 없이 이착륙하는 파리.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삶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파리의 삶에는 불안함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활줄 없이 이착륙하니까.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파리가 왜 높은 곳에서 뭔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런 파리의 일상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해요. 그래서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파리가 왜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도치법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어. 문장 구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잠들 수밖에 없고 천장에 매달려 잠을 잘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게 사는 그런 좀 힘겹고 좀 슬픈 그런 존재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이제 저 사내입니다. 이제 바뀐 거죠. 파리가 화자가 될 거고요. 되려 인간을 볼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주고 있어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은 이제 바닥이죠. 바닥을 오히려 깔고 잡니다. 내가 덮고, 왜 파리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그 허공을 이불 삼아 자잖아요. 파리라는 건 이렇게 매달려서 잘 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허공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덮고 자는 공간을, 인간은 여기에 있잖아. 인간이어서 덮는 거고 파리는 깔고 자는 거고. 그래서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자요. 반대죠, 서로 간에.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이 되어 있고요. 지구의 밑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그게 천장이 되겠죠. 저 사내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자요. 파리 입장에서는 이제 천장이 바닥인 거죠. 서로 우리하고 시선이 반대인 거죠. 발 붙이고 사는 땅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서로 대칭이 돼 있어서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그러니까 파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서로 반대니까 파리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슬프다는 거야. 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파리의 관점에서 본 인간입니다.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지. 자기랑 삶이 반대니까.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게 거꾸로 쭈그려 앉아 전화를 걸거든. 여기가 좀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앞에 변화가 있잖아.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나 보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떤 소외된, 우리가 어떤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리의 시선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 사회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풍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 소외된 인간의 모습. 한민복 시인은 낯설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자주 써요. 여기서 이제 파리의 시선으로 좀 보는 게 굉장히 낯설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라는 시 배워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좀 어떤 역설적인 발상들을 취해서 독특한 관점들을 좀 취하는 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기택 시인이에요. 어둠도 자세히 보면 하나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벌써 제목부터가 낯설죠. 어둠이 하나다. 굉장히 역설적 인식이 있어요. 그럼 이 작품은 또 어떤 삶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 자취방. 굉장히 열악하죠. 이렇게 명사 형태로 이렇게 방방방방방방 하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으로 끝나는 게 반복이 돼 있죠. 이게 좀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운을 주면서도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열악합니다. 어떤 열악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속성이 더 강조가 되죠. 창문이 하나 없으니까. 그래서 한낮에 좀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두운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열악하면서도 이렇게 어두운 공간이에요. 굉장히 암울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으로 하면 굉장히 암울해지는 거죠. 아침에 퇴근하여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꺾여 흩어지던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장광도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돼요. 그래서 퀴퀴하고 걸쭉한 어둠. 이 어둠을 좀 독특하게 표현을 했죠. 어둠을 좀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낯설죠. 그냥 깜깜한 어둠이 아니라 퀴퀴하고 걸쭉한, 후각적이고 뭔가 촉각적인 느낌으로, 그쵸? 낯선 느낌이 들어요.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것도 좀 감각적인 표현이죠.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잖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에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뭔가 여기는 좀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쓰네. 어둠이 속에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한다고 했어.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래오래 이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그래서 어둠이라는 게 보일 때까지. 이게 독특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인대. 이게 이제 역설적인 거야, 역시. 역설적인 거야. 그럼 어둠이 왜 환하게 보이느냐? 우리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래오래 봤잖아. 그러니까 지속된 관찰의 결과입니다. 왜 어둠도 환하게 보이느냐? 그래서 방 안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자 이제 의인화된 표현이 나오는데 큰 숨을 들이셔요. 의인화된 거죠.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줘요. 배려해주는 거죠. 이 잡동사니들이. 또 보잘것없는 물건을 서로 비춰주고 서로 되비춰줘요. 제 안을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끊임없이 납니다. 서로 간에 뭐예요? 이렇게 빛을 나눠주면서 보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별로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이들이 서로를 위해주죠. 보잘것없는 존재, 서로 비춰줘요.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빛을.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고 보듬어 줍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둠이 환하다는 겁니다. 서로 상생한다는 거죠. 공존한다는 거죠. 이게 어둠을 밝게 비춰주고 있어. 상생과 공존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가는 나와 달리 도치의 방식을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가에는 분명히 어떤 도치법의 표현이 있죠. 근데 나에서는 그걸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에는 없기 때문에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가는 나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낸다. 가에서는 변화. 이게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자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서 변화가 아니라 화자 자체가 변화해요. 그래서 요게 답이네. 자, 그렇고요. 나머지는 확인 한번 해봅시다. 명사 종결한 건 나에서 우리가 봤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가에서는 화자를 바꿔 저 사내가 아닌 파리의 관점에서 동일한 공간과 상황을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를 합니다. 그쵸?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자를 바꿔서 파리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고 마지막에 결국 변화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2번. 가에서는 천장에 잠을 잔다는 표현을 통해 잠자는 공간을 낯설게, 그죠? 새롭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3번. 나에서 어둠을 퀴퀴하고 걸쭉하다고 표현한 거. 그렇죠? 4번. 나에서 눈알이 어둠에 박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낯선 표현은 어둠 속에서 대상을 보려고 하는 화자의 노력이 미흡한 게 아니죠. 어둠에 눈이 박히니까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은 없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어둠도 환하게 보이더라는 역설적 표현은 낯선 인식을 갖게 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 환하게 보이는지.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다 풀어봤고요. 0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